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바로 그 매주 금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는 쇼미더 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진단해보는 그런 코너죠. 뉴스토마토 이승현 본부장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 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저희가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와 함께 우선 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긍정평가가 35.0%, 네. 부정평가 63.2%로 집계 됐고요.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올랐고 긍정평가는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모두 이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무선전화 방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그 운영평가 추이를 보게 되면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떨어지고 부정평가도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를 때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을 외교로 봤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반사 이익도 좀 얻어갔었다. 민주당의 논란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악재죠. 민감한 이슈들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있고 또 집회 시위 관련된 부분도 있고 인사 관련된 부분도 등장을 했습니다. 12일 이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가처분도 있고 네. 아직 이 법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동관 전 MB 정권 때의 홍보 수석과 관련돼서 지금 인사가 거론되면서 본인 스스로 또 해명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또 많이 또 불거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되면서 지금 이제 내용이 그래프로 올라오는데 추세를 한번 좀 보여주는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건 이제 중도입니다. 중도에서 이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를 보면 이 중도에서 긍정이 33.5%, 부정이 63.5%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보수입니다. 보수에서 직전 조사보다도 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지층별 변화를 지금 설명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보수층에서 긍정이 0.5%포인트 내려갔고 부정은 더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보수층에서도 좀 동력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진보도 긍정이 물론 8.2%밖에 안 되지만 0.1%포인트 올라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중도인 것 같아요. 중도에서 긍정평가가 좀 올라갔어요. 4.5%나. 이거는 뭡니까? 글쎄요, 저는 왜 올라갔는지 솔직히 모르겠고요. 근데 지금 그 대통령 지지율은 박스권에 이제 갇혀 35% 있는 왔다 거죠.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중도층 민심을 완전히 잡지는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는 외교가 지난달까지 마무리되고 이제 내치로 가야 된다는 게 이제 대통령실 뭐 포석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외교하고 내치는 같이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문제도 그렇고요. 엊그제 그 OECD에서 발표한 우리 그 한국 성장률 올해 전망치를 또 내렸어요. 이게 작년 12월에 올해 전망치가 2.7%였는데 엊그제 1.5%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1.2%나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연속해서 5번이나 OECD가 전망치를 하향하고 있다. 네. 근데 세계 성장률 다른 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2.7%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1.5%인데 다른 OECD 국가들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2020년에 그 코로나 맞으면서 위기 대응 잘했다고. 그때 물론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률 보였는데 저희가 마이너스 0.7%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받았어요. 맞아요. 근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우리 배종찬 소장이 이 여론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인사 얘기도 지금 하고 그다음에 네. 이동관 내정자 뭐 얘기도 좀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씨에 대해서도 여론조사를 한 게 있죠. 예. 네, 어떻게 됐나요? 다음 주에 가장 핫 이슈가 저는 이 부분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가 맞물려 있을 텐데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MB 때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기대된다는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31.1%, 잘못된 인사라는 여론이 55.4%로 한 24% 가까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여론이 더 높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한 3개 정도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MB 때 그 당시에 이 방송 관련된 정책 주무자로서 잘한 거냐, 그 당시에 네. 여러 가지 뭐 방송 장악을 했다, 인사에 개입을 했다, 그 논란이 하나 있고요. 또 지금 아직까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거론되는 이유가 뭐냐, 이 부분이 논란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폭 문제가 상당히 농후한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아직 방통위원장 거론 공개적으로 지명되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을 과연 이제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동관 내정자에 대해서 공정한 방통위원장으로서 역할이 기대된다는 게 31% 정도고 언론 장악의 의도가 있는 잘못된 거다가 55.4%인데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결과적으로 제일 핵심은 언론 탄압, 방송 장악 이건데요. 사실 이번 대통령 지지도 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20대 조사거든요. 네. 20대가 지난주 조사에서 부정평가가 66.8%였는데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입니다. 이번엔 72.8% 더 올랐네. 6%포인트나 늘었어요. 그러니까 학폭에 그만큼 젊은 세대들이 이동관 아들의 학폭. 민감하다는 거예요. 이 병역 비리나 학폭 터졌을 때 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든요. 그때 정순신 변호사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더 글로리 시즌 2를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20대가 이렇게 이게 40대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사실 이동관 전 수석 관련해서는 저도 사실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그 아들 학폭 의혹도 있고 해서 청문회가 있는 자리에는 못 간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그렇죠. 소리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자신감에서인지 아니면 그렇게 무리수를 들 만큼 이 분을 갖다가 임명을 해야 되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근데 과거에 이분 MB 때 홍보수석 대변인 언론특보 이걸 쭉 거치면서 했던 행보를 보면 좀 이해가 갈 만도 하다. 그래요? 이해가 가요? 선거 앞두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방송 장악에 아주 1등 공신이었다. 최시중 당시 그때 방통위원장과 함께 네. 투톱으로. 그러면서 그때 이게 청와대 기록물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신경민 당시 앵커 MBC 앵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좌파 언론 방송 진행자로 찍고 낙인 낙인 찍고 찍혔어요. 예. 네. 그리고 문제 보도라는 목록을 만들어요 당시에. 이동관 씨가. 예, 이동관 그때 당시 김은혜 수석도 그때 같이 있었죠. 네. 예, 그 홍보수석실에서 만든 그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보도라는 게 뭐냐면 자기 그때 당시 불리하게 4대강 보도한. 비판하거나 이랬던 특히 MBC 쪽에 그게 치우쳐 있었거든요. 이름 그 국가정보원까지 기록물. 예, 네. 국정원까지 동원해서 그때 해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고 나중에 또 뉴스타파가 그걸 자세히 보도하면서 또 문제가 한번 불거지고 그때 당시에 우리 그 국경 없는 기자회가 하는 그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발표하죠. 2006년 참여정부 때 그때 31위였어요. 이게 아시아 1위였습니다. 근데 MB 때 2009년 69위로 추락을 했어요. 무려 38계단이 3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그때 MBC가 탄압을 하도 받아가지고 MBC 있던 분이 많이 나와서 그때 해직된 언론인도 많아요. 뉴스타파 지금 사장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이렇게 맞아요. 본부장님 말씀하시니까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나가니까 국민의힘 관계자라서 이게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도 한결같이 이야기했자면 이동관 전 수석은 절대 방송통신위원장은 아니다. 선을 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아들 문제,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도 워낙 이 문제가 컸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고꾸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닐 거다. 심지어는 한국 언론재단인가 이사장도 그거는 혹시 모르겠는데 그것도 어려울 정도다.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도 어려울 정도로 이 아들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민감한 부분이다. 근데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전언이니까 최근에 조금 기류가 변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야당 몫으로
최민희 방통위원이 이제 임명이 되니까 뭐 이제 기류가 좀 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처음에 생각했다가 검찰 출신을 생각했다가 좀 더 방송을 꽉 그립을 잡을 수 있는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동관 전 수석이 아니겠냐. 그리고 본인이 워낙 희망을 한다. 본인이 너무 하고 싶어하고 일각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에 대해서 국회의원으로 나가라. 근데 2012년 이럴 때 상당히 국회의원 나가려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안 나가는 이유는 이미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지금 나가서 초선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장관위의 장관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정도면은 이 정도의 나이에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전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희망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10년 정도 지난 얘기니까 이 정도면 나가도 된다고 생각했고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장악을 매우 잘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들 구성이나 이런 지형 변화와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일부러 그 자리에 집어넣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보는군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가 또 전해지고 있는 거죠. 네, 자 언론 자유에 대한 조사도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정부 들어서 나아졌다라고 하신 분이 27%, 네, 퇴행했다가 54.8%, 과거와 비슷하다가 13%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나아졌다가 27%밖에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퇴행했다가 54%? 네, 예. 설명드리면은 좀 그래프를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조금 목을 가누시는 동안에 지금 이제 20대와 60대를 보여주시면 그 지금 계속 20대를 이 그래프를 계속 보여주시고요. 왜냐하면 20대와 결국 60대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보수든 진보든 잡으려고 하는 것이 20대거든요. 근데 20대에서 퇴행했다는 것이 무려 55.1%고 60대는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60대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 언론이 퇴행했다가 무려 42.2%로 긍정 여론보다도 더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어는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퇴행했다는 여론이 42.2%로 그러니까 60대에서도 퇴행했다는 것이 42.2%로 긍정보다 더 높게 나타난 거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퇴행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네요. 20대, 30대, 40대, 50대 다 55% 이상 69%까지 올라가고요. 60대에서만 퇴행했다가 42.2%밖에 안 나와서 60대 이상에서만 지금 현재 이 언론 장악과 관련된 것의 심각성을 이해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 뭐 바이든 날리면 뭐 그것도 있고 뭐 네. 그 천공업 보도한 뉴스토마토로 한국일보 기자도 고발한 것도 네. 그렇고 압수수색도 했잖아요. MBC 기자.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이게. 네. 그리고 KBS 지금 분리징수 수신료 대통령실에서 분리징수. 그걸 왜 공고합니까? 저는 그건 잘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그래서 KBS 사장이 어제 뭐 사퇴에 내가 카드까지 사퇴하면 그만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내놓고 했죠. 예. 이게 다 압박하고 말하자면 그 선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어떤 빌드업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유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좀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 자유 지수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렇게까지 떨어지고 이렇게까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전혀 지금 그거에 대한 반성이나 나아가지려고 하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지금 퇴행하고 있다는 게 정말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 자유 지수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나왔느냐? 네. 47이 나왔는데요. 작년에 43이었어요. 보통 문재인 정부 때 한 41위, 43위 요 건이 아시아 1, 2위권이었는데 1년 만에 한 4계단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더 떨어질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정당 지지도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당 지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6%로 직전 조사보다 2.4%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국민의힘은 32.8%로 직전 조사보다는 3%가량, 2.7%포인트가량 내려왔나요? 네. 직전 조사보다는 국민의힘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직전 조사하고 대비를 해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뭐 내부 악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재는 더불어민주당 쪽이 더 많은 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래경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조사에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또 내려온 그런 결과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이 내려간 거는 대통령 지지율과 좀 연동이 돼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또 그 반사이익 성격도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이제 결집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이나 또는 월요일 있을 윤관석이나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은 또 위기 요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도 뭐 MG나 또는 무당층이나 중도에게는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에 저희가 조사를 해본 결과로 민주당이 45.2%, 국민의힘이 35.1% 지지율을 얻었었는데 이번에 뉴스토마토에서 확인한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은 47.6%, 국민의힘은 32.8%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오히려 올라가고 국민의힘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민주당이 올라가고 국민의힘이 떨어질 만한 요인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거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겁니다. 저는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컸다고 오염수, 봐요. 예. 그 성일정 의원이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세슘 180mg 물어가지고 뭐 이상한 얘기도 하고 마치 일본 자민당의 대변인인 것처럼 네. 그거에 대해서 좋게 볼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이거는 그 민주당의 어떤 그런 악재나 이런 거는 내부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이거는 다르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심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 민주당도 사실 지금 그 뭐 이렇게 지지도가 뭐 이 정도 유지한다고 해서 안심할 때도 아니고 좋아할 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부 정치나 내부 투쟁을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얘기도 했지만은 그동안의 지금 현 정권하고 검찰로부터 탄압당한다는 이미지로 지금까지 지금 왔는데 이제 더 이상 국민들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자, 너희들도 야당해라. 제발 좀. 야당이면 야당답게 해라 이거죠. 야당답게 해라. 네. 어? 자, 결국 거대 야당의 역할이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쏟고 있다는 얘기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민주당이 장애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의 장애 집회는 정당한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퍼센테이지별로 좀 정리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후쿠시마의 민주당의 장애 집회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민주당의 장애 집회라기보다는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대응이겠죠. 그렇죠. 예. 후쿠시마 관련된 여론에 대해서는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부분이 훨씬 힘이 실려 있습니다. 장애 집회와 관련된 행동들이 정당한 그렇습니다. 대응이다라고 본 네. 게 57%. 7%고 거짓 선동은 32.7%로 나왔는데 화면에는 지금 안 보이실 텐데 연령대별로 봐도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정당한 대응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네요. 예, 60% 정도부터 시작해서 70%가 40대에서는 넘을 정도인데 60대에서는 거짓 선동과 정당한 대응이다라는 것이 이제 팽팽한 정도로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 20대부터 50대까지는 정당한 대응이다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60대 이상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60대 그리고 70대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맨날 60대 이상에서 그냥 그게 몽땅 뭉뚱그리죠? 표집의 문제인데요. 아. 예, 표집 때문에 그게 세분화해서 저희도 하고 싶은데 네. 표집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표집이 어려운 때가 너무 좀 이게 있어요. 표본 샘플이 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무한정 또 그 조사 기간이 길어지는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고연령층이기 때문에 자동응답 조사를 좀 나누기가 연령대를 나누기가 쉽지 않은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갤럽 조사처럼 그냥 일일이 이렇게 안내 전화 해가지고 그렇죠. 물어보면 물어보는 되는데. 거면 오히려 괜찮은데. 예, 갤럽 조사는 또 유선 전화를 또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자, 이런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군요. 어쨌든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중요한 거는 정당하게 이 후쿠시마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세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입장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만큼은 단호한 대응을 해야죠. 근데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 지금 여당이나 이런 데서 그 일본 오염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른바 이제 실드를 이제 치는 너무 그런 거짓말하는 말씀들을 거 아니에요, 하시는데 솔직히? 예. 그런 말들이 조금씩 먹힐 수도 있다. 자꾸 이게 그러니까 반복 노출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 뭐 그게 그렇게 과학적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제일 무서운 점이라는 거.
그게 좀 우려가 되죠. 그렇군요. 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현실화되면 배 소장님, 대통령하고 국민의 지지율은 더 좀 나빠질까요?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슈라고 봅니다. 하반기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과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후쿠시마예요. 그래서 지금 별로 정부에서는 설명이 없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 또는 일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겠다, 또는 IAEA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겠다라는 건 잘 없어요. 그냥 자꾸만 뭐 삼중수소가 몇 개다,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몇 개다, 후쿠시마 몇 개다, 네. 프랑스에서 나오는 몇 개다, 이런 거로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 불안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과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수산물에 대해서는 검역과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조금 우리 배수장님하고 조금 다른 게 네. 언론이 얼마나 제대로 보도하느냐 이 사태를 네. 방류했을 경우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보수 언론들을 포함한 모든 언론이 달려들어서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당시 그 광우병 때도 MBC하고 몇몇 그 진보 언론들만 비중 있게 다뤘지 나머지 언론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은 비중 없이 이렇게 다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언론이 대충 뭉개고 가면 민심도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닌 얘기도 계속 듣다 보면 그래? 저 사람들 말한 게 괴담이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초기에는 수산물 먹는 거 피하고 뭐 이랬던 분들도 나중에는 결국 잊어버리고 또 예전처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사가 어떻게 보도하고 신문사가 어떻게 보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관 그 부분이 관건이라는 거죠. 네. 말하자면. 민키님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스라이팅 한다는 거군요. 이런 그렇죠. 얘기하셨고 일종의 아빠 곰팅님께서도 이거는 방사능 라이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본부장님이나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제대로 된 보도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있어요. 네.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분들도 먹는 당사자들일 텐데 뭐 그분들이 맨날 아주 비싼 외국에서 수입한 것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렇게 해요? 참요. 걱정스럽습니다. 자, 저희 오늘 어쨌든 배종찬 소장님과 뉴스마트 이승현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쇼미더민심은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여기까지 공식적인 그런 방송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곧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기다리는 쇼미더 영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영친이와의 소통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코너죠.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박한 댓글들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전혀 신뢰롭지 않다는 거 중요한 점이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자,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갑자기 이거 왜 했죠? 갑자기 이거 왜 했죠, 우리 작가님? 잠깐만. 여성 징병제? 자, 어쨌든 물어보겠습니다. 최근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 그리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개최한 인구 절벽 시대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 중에 하나로 여성 징병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성 징병제 찬성은 인구 감소와 양성 평등인데 왜 안 되냐 이러고 반대는 여성 군 복무 시설 부족, 예산 문제 등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찬성, 반대 의견을 한번 남겨주세요 이랬거든요. 배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먼저 질문부터 질문 제가 읽었잖아요. 읽었습니까? 네. 네네네. 찬성 반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성 징병제에 대해서 찬성 16%로 나타났고요. 반대는 압도적입니다. 80%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네, 그래서 이 댓글을 읽어드려야 될까요, 그러면요? 네네. 그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네. 군대를 현대화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규현 희연님처럼 장병의 머릿수가 아니라 첨단 무기 및
분대별 화기를 보강해라. 그러니까 인간의 숫자로 하지 말고 그렇죠. 예, 첨단 요즘 무기 같은 걸 이용해서 현대전은 그렇게 치러지는 게 정보 아니거든요. 전이니까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건가 꿈이 봐요. 현실 대가님께서는 모든 병영 시설을 추가해야 되는데 그 예산으로 신무기를 개발하는 게 여러 방면으로 이익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거 동의가 되는데요, 저도. 네. 계속 좀뭐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남녀 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징병제로 갈 일은 아니다. 좀 차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언제까지 머리수로 싸우나. 그래서 할 이론하자. 네, 님께서 군인이 더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그저 갈라치기만 일삼는 국짐에 분노한다라는 글을 남겨주셨고요. 또 호석 이호성님. 예. 이호성님 군인을 개혹으로 보나 정해야 할 판에 한국에 언제까지 징병제로 캠프 만들 생각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네. 네. 그리고 언제까지 머리수로 군사력 따질 건지 답답하네요. 동쪽 안간 달마님께서 군인 수는 늘리기보다 줄여가야 맞습니다. 군인 수로 전쟁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어요. 머리수로 승부하는 소총수보다 첨단 무기를 다룰 전문병들이 필요한 시대고 의무복무보다 모병제로 전환해야 할 시기에 시대착오적인 여성 징병제 논의라니요. 군 인원수를 줄이며 자연스럽게 모병제로 넘어가고 그때 여성 인원도 모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여성 인원도 만약에 한다면 군인으로 포함을 시킨다면 모병제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네요. 네. 하나만 더 읽어드릴까요? 네. 김제니퍼님입니다. 아마 여성분인 것 같은데 모병제를 해라. 내가 전역한 지 남자분인가요? 26년이 지났다. 평화롭게 잘 살고 있지 않은가.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러니 이 별단놈 별달놈 이렇게. 네, 별달놈들을 위해 애꿎은 젊은이들을 희생시키지 말고 그냥 취급 군인제로 해라. 네. 현대전이 대가리 숫자로 하는 전쟁이냐? 솔까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8,000명이 북한하고 싸워도 이긴다. 라는 말씀. 네, 이렇게 긴 걸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요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요점은 모병제 해라. 도대체 시대가 어느 때인데 지금 아직도 이런 소리 하냐. 이게 요점인 것 같아요. 자, 윗물이 맑아 아랫물도 맑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전승희님께서 대통령부터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는데 여자들더러 군대 가라는 건 말도 네, 구경은님이 부동시로 군대 면제한 윤석열 먼저 군대 가는 것이 상식 아니냐. 어디서 남녀 갈지. 이거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요. 네, 반려견 나의 소중한 가족이다님. 먼저 나라를 빛내지도 못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군대 면제자는 일단 군대를 갔다 와서 대화를 해라. 국회의원 아들은 왜 이렇게 면제자들이 많냐. 네. 네, 와이키키 브라더스님 어떤 이유에서든 공직자는 현역을 다녀와야 한다는 규정을 넘으면 병력 부정 문제 바로 해결될 거예요. 와, 진짜 다들 의견들 너무 진짜 해결된 것 좋은데 같아요. 두 분은 군대 갔다 오셨어요? 아, 그럼요. 저는 병장 다녀왔습니다. 만기제대. 네, 저도 네네. 육군 병장 야, 만기제대. 두 분 다 애국자시고 훌륭하십니다. 저는 92년도. 그랬군요. 저는 89년에 그렇게 도대체 왜 끝을 냅시다. 논사훈련소 23년대. 군대 얘기하면 뭐 끝도 없다더니 이제 왜 이러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즘에 그 지도층이라고 불리는 그러면서 또 특히 정부 일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군대 안 간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저는 가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너무 한편으로는 저 능력자들이에요? 부럽습니다. 네, 능력자고. 옛날에 식내 아들이라고 막 부르고 예전에는 그랬는데. 더 길었거든요, 복무 기간이. 그렇죠. 3년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군대도 안 가고 이렇게 다들 저 위에가 있죠? 모르겠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이 애청자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을 콕 꼬집었는데 얼마 전에 경계경보대 했을 때 NSC 소집 참석 안 한 거 놓고서도 군대 안 갔으니까 안 간 거 아니냐. 이게 계속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에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병장 만기 제대한 것만으로도 뿌듯하거든요. 누가 물어볼 때 군대 이야기 나오면 우리는 당당해요. 노영희 진행자 안 갔다 왔잖아요. 저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세율 작가 안 갔다 왔잖아. 네.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그렇습니다. 이상한 군부심이 있어요. 대부분의 남자가 아니라 이 두 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아니, 남자들은 축구 이야기, 군대 이야기 빼면 시체예요. 자, 네. 여기 나오는 자, 쓸데없는 집 말고 출산 대책이라 세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키무스님께서 이런 거 그만하고 애 낳아서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대책이나 세워라.
그럼 자연스레 해결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유진 킴님께서는 아이고 여성이 애도 못 낳고 못 키우는 상황에서 이제 징집도 하라는 거야? 저 사람도 월급 누가 주는 겁니까? 네. 막 공감이 팍팍 되네요. 네. 네. 기타 의견도 있었어요. 이민수님, 북한 닮아가네. 평화 이루면 그딴 거 안 해도 돼. 남북이 먼저 평화 통일 이루도록 노력들 하시라고. 또 네. 이은상님께서는 어떻게 병역 문제를 남녀 문제로 갈라치기를 하냐. 나는 젊은 남자도 군에 징병되는 거 반대한다. 참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네. 정수철님, 부동시 여 대통 나올라. 그렇죠. 여성 징병제가 되면 그분들도 신체 검사해서 못 네. 가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이렇게, 진짜. 정말 이런 말씀 안 드려도 제가 지금 시력이 안 좋네요. 노안 아니에요? 아니, 네. 지금 부동시 얘기하니까 자기 괜히 거기 얹어 가려고 한번 한 얘기예요. 저희 민방위 뭐 예비군 다 끝났습니다. 보미님, 이번 정부에서는 복무기간 연장 얘기도 나오던데요. 맞아요. 지난번에 그 얘기도 했었었죠. 자, 윤영화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지금 시대정신, 사명감, 역사의식 이런 걸 다 따져보게 되면 집단 지성이 나서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깨어납시다. 이런 얘기 좀 하고 계십니다. 참네요.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영신이들의 댓글까지 저희가 한번 읽어봤는데요. 용산에 우리들의 이 소리가 닿을 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영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군대 갔다 온 걸 이렇게 자랑스럽고 하고 뿌듯해하는 이 두 명의 패널들과 군대 안 갔다고 저를 몰아붙이는 이 몰상식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그런 뭐 주제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